영천시의 위장 전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로의 전입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의 위장 전입 유도와 개인의 일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광역단체가 통합되면 지역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경북 지역의 호국보훈 관련 시설을 통합 관리할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천시청 내부 게시글에서 시작된 영천시 위장 전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로의 위장 전입은 혼자서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위장 전입 유도와 개인의 일탈을 두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공직사회에 자정 기능이 없다면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영천시 내부 게시판 글로 촉발된 영천시 위장 전입 논란. 개인과 부서별 평가를 위해 영천시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받아 주소지를 확인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센터 등으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지난 4월 영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불법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위장 전입 유도, 개인의 일탈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적인 사항을 직원들한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한 것입니까? 스스로? 그 표현에 저는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불법적인 상황을 직원들한테 강요할 수 없고 요즘 직원들이 얼마나 우수한데요. 불법적인 지시라도 강요했겠습니까? 영천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민센터로의 전입은 거주 불명자의 주민등록 말소 처리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주 불명되시거나 그런 분들만 주소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온데 안 해서 저희들은 당대에서 그게 중동 말소해 놓고 거주 불명이니까 뭐 어디 오면은 공문이 오면은 그죠. 저희들이 현장가가 그 실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확인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말소 처리. 전입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일일이 주소를 확인한다며 주민센터로의 위장 전입은 혼자서는 못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본인 혼자서는 뭐하죠. 그러니까 정부 입사를 통해서 하든 여기 와서 하든 간에 담당자 거쳐야 되니까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본인 혼자 와가지고 내가 몰래 이게 다 주소지만 갔다 온다 그러면 사실상 할 수가 없죠. 영천시는 위장 전입 관련 제보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보나 어떤 부당한 사항이 발생했다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 가서 확인하는 거죠. 저희가 반드시 이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만약 그 자체에서 주민등록 관련 부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위장 전입 유도, 개인의 일탈 등 공직사회에서 위장 전입이 일어난 원인을 찾고 자정 기능이 없다면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단 전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뭔가 강력한 제재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일 텐데 위장 전입을 해야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강압적인 어떤 그런 단순한 정책 갖고는 앞으로는 이런 일은 계속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주민센터로의 위장 전입은 혼자서는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위장 전입 유도와 개인의 일탈을 두고 영천시 위장 전입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면 지자체 간 입장이 달라서 생겼던 갈등은 보다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기록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두 광역단체의 통합으로 행정, 재정, 교육 등 권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온다면 미국의 연방제와 견줄 수 있을 만큼 독립된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산업단체도 우리가 관리하고 대학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다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 권력 대 지방 권력의 그 종속관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고. 전문가들은 대구 구미 간 물 문제, 대구 지하철의 경북 연장 등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당면 과제들도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 지역 소멸과 청년 유출 문제 등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 문제도 지역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가는 방향에 맞추어서 지역 발전 전략을 짰거든요. 특별한 행정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자원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현재보다 더 많은 자율적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적실성 있는 결정과 발전을. 하지만 두 광역단체가 합쳐졌을 때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시 중심으로 통합하느냐, 도 중심으로 통합하느냐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불이익 배제 원칙 적용, 인센티브 부여 등 특례 역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개를 합치면은 사실은 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런 걸 처음에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 그랬다가 그런 부분을 좀 나중되면 오히려 그게 줄어드는 그 경향이 있었거든요.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법 개정이 필수인데 주민들의 지지와 국회의원의 동의로 대구 경북이 법적으로 한 지역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개인 SNS를 통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도지사는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당시 기존 중동 등에 치우친 에너지 경제 패권에서 벗어나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었다며 이번 가능성을 통해 탐사와 시추를 구체화한다면 우리나라도 새롭게 일어나는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북도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대한민국이 산유국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모체로 한 경북 호국보훈재단은 항일 의병기념공원, 통일전 등 지역의 호국보훈 관련 시설을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독립운동과 한국전쟁에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경상북도가 국가수호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술 연구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경북의 독립운동사 연구와 독립운동가 발굴을 비롯해 낙동강 주요 격전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낙동강 호국 평화벨트 고도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4일에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학교 139곳과 학원 5곳에서 시험이 치러졌고 도내 재학생 16,428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822명 등 총 17,250명이 응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90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47만 4천여 명이 응시하며 지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응시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과 같은 체제인 문-이과 통합형으로 시행됐고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졌습니다. 경상북도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행복기동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4일 도청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22개 시군 행복기동대 700여 명이 참석해 도내 6천여 명의 행복기동대를 대표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이 통장과 분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는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이웃을 찾고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검출된 시군과 강원도 접경 지역의 양돈 농가에 드론을 활용해 멧돼지 기피제 방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1일 강원도 철원의 양돈 농가에서 ASF가 발생하고 경북 지역의 야생 멧돼지에서도 지속적으로 ASF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양돈 농가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지난 4월 도내 전체 양돈 농가에 고정형 멧돼지 기피제 3,060포를 지원한 경상북도는 이번 분무형 기피제 살포로 야생 멧돼지 차단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04억 7천만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문경시는 국도비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재해 재난에 대비한 시민 안전 확보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지역 성장 동력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하천 관리 사업 14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2억 8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2억 3천만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4조 2,798억 원으로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9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교육청은 초등 늘봄학교 확대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놓은 추가 경정 예산안은 6월에 열리는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 최종 확정됩니다. 경주시가 3일 내년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준하경 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 도의원, 읍면동 운영위원, 당직자, 간부 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주시의 내년 국비 목표액은 국회의원 공약을 포함해 156개 사업에 9,49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은 46건에 967억 원이고 계속 사업은 110건에 8,528억 원 규모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신라 왕경 센트럴파크 조성과 문무대왕릉 정비,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선부 역사공원 조성 등 13건이 포함됐고 경제산업 분야는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SMR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원자력 특목고 등 20건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중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국제컨벤션협회가 발표한 2023년 세계 국가별,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실적에서 경주시는 국제회의 7건을 개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55위를 기록했고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국제컨벤션협회 세계 순위에 진입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지난해 원자력 산업 국제회의, 국제 식물 생장물질 학술회의, 아시아 분말재료 국제학술대회 등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22년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복합 전시산업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꾸준히 국제회의를 유치해 왔습니다. 봉화군이 오는 7일까지 제1차 송아지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는 소 럼피스킨 질병을 매개로 하는 흡혈곤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봉화군 관내 사육농가 142곳의 송아지 300마리가 대상입니다. 소 럼피스킨은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107건이 발생해 소 6,4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